자, 이제 전자력을 사용하는 예로서 모터를 대표적으로 모터를 살펴보겠는데 또 모터의 원리가 사실상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기 안에 이렇게 이제 N극이 있고 S극이는 자석이죠. 자석 안에 자유로이 회전하는 이렇게 돌든지 이렇게 돌 수 있는 도체를 놓고 U자형이죠. 이렇게 놓고 구리링을 두 개 분할해서 여기다가 정류자라는 거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C1, C2가 되겠습니다. 여기 C1이 있고 C1이 있고 C2가 있는데 여기 정류자라고 하죠. 다른 말 이렇게 정류자란 말이 나오죠. 자, 이걸 C1, C2라고 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될 거고 이게 또 여기를 항상 접촉해서 할 수 있는 전류 흐르게 할 수 있는 브러쉬가 이렇게 B1이랑 이렇게 B2랑 B1이 이렇게 놓여져 있던 얘기 붙어 있다는 얘기죠. 전류 공급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래서 이제 A에서 A라는 게 여기죠. A에서 도체 A에서 B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원이 플러스가 여기죠. 그래서 어, 이렇게 흘러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흘러서 여기로 흘러서 이렇게 흘러갈 거란 말이죠. 자, 흘러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나오겠죠. 이렇게 돌아서 전류가 나올 건데 그 이 때문에 N극에 가까이 있는 도체 A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하면 그렇죠. 이렇게 이제 힘을 받아서 전류 방향이 이쪽이고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될 거니까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고 왼손 법칙으로 하게 되면 밑에 방향이 이제 힘을 받는 방향이니까 밑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란 얘기죠. 그럼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도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AB가 회전을 해서 AB의 위치가 바뀌어지면 이제 B가 이쪽에 들어오겠죠. 이쪽 편이 A였는데 이쪽 편이 B였는데 뒤집어지면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B가 오고 여기가 A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그렇게 되겠죠. 180도 돌아오면 위치가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회전 방향을 또 그렇게 해놓으면 또 회전 방향을 역회전 시키게 되어서 모터로 작용할 수가 없죠. 따라서 정류자랑 모터 브러쉬에 의해서 도체가 왼쪽으로 왔을 때는 항상 아래쪽으로 힘을 발생하고 왜냐면 방향이 이쪽은 틀리니까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왔을 때는 밑으로 힘이 발생하고 그 오른쪽으로 찾을 때는 위쪽으로 힘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이쪽에서는 위로 발생하도록 도체의 전류의 방향을 유지를 시켜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어, 정류자와 브러쉬는 회전하는 도체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체의 전류를 반회전마다 반전시켜서 좌우측 어느 쪽에도 자개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 그림 이쪽 A를 보면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주위에 발생하는 자력선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B와 같이 도체를 요 그림 B죠. B와 같이 도체를 자개 속에 놓으면 자석과 도체의 자력선이 서로 간섭해서 좌측의 도체에는 하향의 힘이 이걸 이렇게 누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지고 우측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상향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U자형 도체는 좌회전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 모터의 원리인데 이렇게 모터를 반대로 돌렸다 바로 돌렸다 뭐 이제 그렇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여기 이렇게 작용한다. 그게 이제 전자력이죠. 전자력이 힘이란 얘기죠. 플레밍 왼손 법칙 중에서 힘이 될 거란 얘기고. 어, 지금 전기자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전자력의 응용으로 전기자라는 것은 앞에서 지금 봤죠. 전기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요 회전하는 부분의 코일이 전기자 코일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전기자에 작용하는 힘은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밍 왼손 법칙이 기준이죠. 왼손 법칙이 기준인데 이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받느냐 뭐 이런 것은 지금 앞에서 지금 이루어져 있고, 자, 우선 왼쪽 그림에 나오는 그걸 봐서 이 회전 부분을 전기자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직류 모터 구조를 보면 전기자는 이렇게 넓은 판때기 안에 있는 게 이게 전기자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또 뭔가 전류를 흘려서 힘을 받으면 이렇게 옆으로 돌죠. 이렇게 돌게 되죠. 자, 돌게 되고, 그래서 A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위치가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죠. 그 위로 올라가고 B로 이렇게 가서 위치가 A가 지금 이쪽에 가 있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요게 지금 보는 요게 전기자가 될 텐데, 그래서 이 전기자가 회전하는 부분이라고 했고, 모터의 원리에서 설명했듯이 모터는 고정, 회전하는 푸지 않는 부분이랑 회전하는 부분으로 나뉜다고 얘기했죠. 이 회전 부분이 회전하는 이 부분이 다른 어떤 기기에 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회전을 함으로 인해서 일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고정 부분은 이제 전자석이 되는 거죠. 고정자 부분은 이쪽 편에 이제 코일이 감겨 있는 이 코일이 왔는 이제 전자석인 거죠. 자, 이쪽 부분이 될 텐데, 자, 이쪽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코일에 의해서 전자석이 되는데 영구자석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을 여자 코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전기자 코일이라고 했고 여기 여자 코일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평상시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자, 여자 코일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르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긴 여자 코일. 근데 이 여자 코일이라는 단어도 다른 데서는 필드 코일이라는 말로 쓴다는 얘기죠. 이 필드 코일이라는 말로 쓴다는 얘기죠. 필드라고 쓰고, 이 옆에 있는 전기자 코일은 다르게는 뭐 아마자 코일 이렇게 씁니다. 어떤 교재가 아니고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을 알아들으려면 용어를 조금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자라는 말로 쓴다는 얘기죠. 우리말 같지 않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면 예스러운 말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리고 이 여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여기에 흐르는 걸 여자 전류라고 하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그 다음에 전기자 쪽에 흐르는 전류를 전기자 전류라고 하면, 전기자 코일 쪽에 흐르는 걸 전기자 전류라고 한다는 얘기죠. 사실 직류 모터의 종류는 우리가 뒤에 모터 종류 얘기할 때도 그게 다 직류 모터인데, 직류 모터의 종류는 어떤 자석 부분에 전자석을 만드는 법, 즉 여자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쪽이 전자석 쪽이죠. 여자 코일 쪽이. 근데 또 다르게 말하기는 직류 모터의 종류는 여자 코일과 전기자 코일과의 접속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직류 모터의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앞에서 다뤘던 거랑 똑같은 부분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보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게 되는 방향이죠. 그렇다 보니까 힘은 플레밍 왼손 법칙에서 이렇게 받는 거죠. 이쪽은 위쪽, 위쪽은 위쪽이네요. 자, 아까랑 반대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죠. 브로스 쪽하고 좀 바뀌었죠. 그래서 방향이 조금 틀린 거네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건 이쪽에서 지금 흘렀던 거죠. 지금 그래서 약간 틀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면 방향이 바뀌어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지금 B가 되겠죠. 그래서 정류자로 전류의 흐름을 또 반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류자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또, 이, 어떻게, 이 방향을 바꿔서 플레밍의 연선 법칙이 적용받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모터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모터의 원리에서도 다뤘던 그런 내용이고,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여자 코일이라든가 용어들입니다. 회전하는 부분은 전기자 코일이라고 한다고 했고, 아마자 코일. 여자 코일은 필드 코일이면서 고정자 부분이라는 얘기. 또 영구자석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고정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옆에 직류 모터 부분 앞에서 다뤘던 부분과 지금 동일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모터가 전자력을 응용한 예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식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식은 N이라는 관계하고 T라는 관계 있습니다. 그 N이라는 것은 모터의 회전수가 될 것이고 T는 회전 토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터 회전수랑 회전 토크가 모터의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죠. 뭐 그 E는 단자 전압이고 RA는 전기자 코일의 저항이고 IA는 전기자 전류 파이는 자석의 자속, 이건 웨버로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K1, K2 뭐 이런 거는 상수가 되겠는데,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이는 토크라는 말은 그 회전체를 돌리기 위한 회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크라는 것은. 그래서 모터 회전수랑 그 회전력이라는 게 모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회전 토크는 K2라는 것 상수가 될 거고 파이 IA가 되겠죠. 이 파이는 자속이라 그랬죠. 자속 IA는 전기자 전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에 의해서 어떤 성능 같은 거를 이야기하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실제 뭐 모터를 얘기할 때는 그 모터의 토크를 얘기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이야기하지 않지만 기동 토크라든가 또 최대 토크, 전격 토크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게 쓰지는 않습니다. 기동 토크는 모터가 기동할 때 발생하는 회전력, 그다음에 최대 토크라는 것은 정동 토크라고 얘기해서 모터가 낼 수 있는 회전력의 최대치가 최대 토크. 또 전격 토크는 모터의 전격 회전수에서 낼 수 있는 회전력이 전격 토크인데, 자, 지금 여기서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몇 개가지 모터의 종류를 볼 텐데, 첫 번째는 페라이트 자성식 모터가 나오고, 두 번째 직권식, 그다음에 분권식, 복권식 이렇게 나오죠. 무슨 복권? 자, 우리가 끓는 복권이 아닌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요 직권식 정도, 분권식 요 두 개 정도가 될 거지만 그 얘기를 나눌 때는 그냥 그 간단한 다른 것들도 좀 보도록 합니다. 페라이트 자석식 모터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금속 산화물, 바리움과 철의 분말을 압축해서 성령해서 이게 눌러서 고온에서 소결한, 그래서 그 뜨겁게 해서 다시 식혀서 자석 또는 자기 를 만드는데 이 자기가 같이 열이지만 가볍고 자력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소형 기기의 여자용으로 권선식 대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옆에 그림이 있죠. 자, 이 그림은 이 위에 거랑 설명하기 위해서도 또 해놓은 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자석이죠. 여기 RA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기자 코일의 저항이죠. 자,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석이고 여기는 IA는 아까 봤던 여기 전기자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모터를 봤을 때는 이렇게 그 모터에서 모양이 이 기본식에 해당되는 중요한 것들의 모양을 여기다가 표기를 지금 해 두었습니다. 여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권식이라든가 분권식은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직권식 보면 전기자 코일과 여자 코일이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직권식은 직렬이라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한 개로 이렇게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렬되어 있고 회전 토크가 크고 부하 변동에 따라서 속도가 자동적으로 증감하니까 고부하 시에도 과전류가 없다라는. 그렇지만 부하가 아예 없을 때는 회전력이 작을 때는 회전수가 오히려 급증가해서 모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적으로 증감한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전차, 크레인, 자동차용 시동 모터, 또 최근에 전기 자동차 동력으로도 이렇게 쓰인다고 하죠. 근데 밑까지 이제 밑에 특징을 보면 이제 이 특징이 직권 모터의 기본 특징이 되겠는데 또 앞에서 봤던 토크라든가 회전수가 이렇게 보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놓여 있죠. 그 자석 파이도 뭐 전기자 전류 IA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이 앞에 이게 두 개씩에서 대입해서 이렇게 보면 왼쪽 그림 뭐 회전수가 N이 IA에 그 대해서 반비례 관계가 된다는 얘기. IA가 전류죠. 여기에 반비례 한다는 얘기고 그 토크라는 것도 지금 여기 나오는데 토크가 작아질수록 회전수가 커져서 부하가 없어진 경우에 그 회전수가 무한대로까지 커집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그때 파괴된다는 얘기죠. 그런 현상을 뭐 일주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 토크에 대한 여기 나오죠. 회전하기 시작할 때는 큰 전류가 흐르고 그때 큰 토크를 얻지만 회전을 시작하여 회전수가 빨라질수록 전류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직권 모터는 토크가 변하면 이에 따라서 회전수도 크게 그게 변하는 그게 되겠죠. 회전수가 이렇게 있고 있는 거죠. 여기 토크랑 이게 토크라고 보면 회전수가 이제 그 토크에 따라서 굉장히 적을 때가 더 이게 차이가 있죠. 모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림을 좀 그래프를 좀 봐둘 필요가 있고 여기 이제 직권식이란 얘기입니다. 전차나 크레인 자동차용 뭐 이렇게 쓴다고 했고 어떨 때 파손된지 또 직렬이라는 것 기억해야 돼요. 분권식이라는 것도 역시 조금 많이 쓰이는 것인데 이때는 병렬로 접속한다는 얘기죠. 전기자 코일과 여자 코일을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연결을 했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병렬이 돼 있죠. 코일과 전기자 코일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다는 얘기죠. 항상 전원 전압이 걸려 있고 부하 변동 토크가 변할 때 회전 속도의 변화가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자 전류를 변화 시에 회전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가 있다. 정속도 운전이라든가 아니면 가감 속도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밑에 그래프는 아까 그랑 또 많이 틀리죠. 분권 모터와 토크의 관계는 이렇게 비례 관계입니다. IA가 크면 토크도 이렇게 커지는, 전류가 크면 토크도 커지는 그런 그죠. 전기자 전류가 변해도 회전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매우 작기 때문에 또 어떤 방법으로 뭐 자속을 바꾸면 회전수는 간단히 변하기도 하죠. 여기 2파, 자속이 2파일 때, 또 파일 때, 2분의 1 파일 때, 자, 토크가 2파일 때가 가장 높죠. 자속이 높을 때가 더 많이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전기자 전류 IA가 증가하면 그게 비례해서 토크가 커지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자속을 2배로 하면 토크도 2배로 되고, 절반으로 하면 토크도 절반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보면 토크가 변해도 회전수의 변화는 적으나 어떤 자석의 자속을 변화시켜주면 회전수는 쉽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모터에는 영구 자석을 전자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저라는 얘기죠. 전기자는 철심에 코일이 많이 감겨 있고 또 정류자도 많이 있어서 도체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큰 모터는 영구 자석 대신에 전자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코일의 자극수와 여자 자극수가 많을수록 모터의 토크는 크고 회전이 원활하게 된다는 얘기죠. IA 전류가 이렇게 지금 클 때 2분의 N 이렇게 회전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IA 그 2N일 때 또 2분의 1 파이일 때 이렇게 되는데 실제 시동 모터에는 전기자 코일은 30극 정도고 여자 코일은 4극인 것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브러쉬의 수도 여자 코일의 자극수와 같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권 모터의 특징이 될 거고, 분권식도 이제 괜찮다라는 얘기죠. 자, 이 두 개를 활용해서 다른 걸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복권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복권식에는 다시 화동이랑 차동이 있습니다. 화동 복권 모터, 차동 복권 모터. 이 차이는 지금 하동은 보면 전원을 이렇게 두 개 다 직권이랑 분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만든 거이지만 모양이 화동은 이렇게 S랑 N극이 이고 S랑 N극 순차도로 놓여있지만 차동이라는 것은 차이를 뒀다는 얘기죠. S랑 N 있고 다음에 바로 N이 붙어 있죠. N이랑 S인 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석의 위치가 좀 틀리죠. 자극 방향이 틀린다는 얘기죠. 화동은 같은 자극 방향, 차동은 여자 코일의 자극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죠. 특징은 하동 모터는 직권 모터에 가까워서 자동차용 시트 모터에 거의 사용하고 차동 모터는 이렇게 거의 비실용화되어 있다. 직권 건선의 기자력이 분권 건선의 기자력을 상쇄하도록 돼버리니까 이제 가부하 시에 속도 상승 또는 역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화동만 쓴다. 이렇게 바꿔서 해놓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자력의 응용에서 이제 두 개의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의 모터를 지금 비교를 해놨죠. 비교해 놓은 걸 보면 직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복권 전동기 이렇게 넣어놨는데 장점은
기동 회전력이 직권일 땐 뛰어나고 단점은 회전 속도의 변화가 지금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렇게 차이점이 좀 안 헷갈리면 좋겠네요. 직권 분권은 지금 많이 이제 보게 되는, 전동기를 다룰 때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분권은 회전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고 단점은 회전력이 비교적 적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각자의 장단점이 지금 있는데 이 장단점에 따라서 많이 다른 모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권식도 전동기는 장점이 회전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고 회전력이 비교적 크다. 그렇지만 단점으로 구조가 복잡하다는 얘기죠. 직권과 분권을 합쳐놨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권이 뭐 나쁘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직권 전동기는 기동 회전력은 크고 회전 속도 변화가, 회전력도 크지만 회전 속도 변화도 크다는 단점이 있고, 분권 전동기는 회전 속도 변화는 거의 없지만 회전력이 비교적 작아서 토크가 작다는 얘기죠. 분권이 토크가 작아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터의 토크랑 뭐 다른 것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토크라는 것은 저기 회전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모터라는 것은 전기자 코일과 여자 코일의 각각 자극이 서로 끌어당기거나 반발해서 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터의 토크의 전류와의 관계를 보면 전기자 코일에서 전류에 비례를 하고 여자 코일에서도 전류에 비례를 합니다. 영구 자석의 자력에도 비례를 한다는 얘기죠. 전류와의 관계는 두 개 다 비례를 한다. 전기자 코일이든 여자 코일이든 상관없이 비례 관계가 있는데 전기자 자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는 여자 코일의 자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모터의 토크가 자극수라든가 권선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자극수에도 비례한다. 전자력을 가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극이 많으면 모터의 토크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류에 비례한다 했듯이 전류가 높으면 모터 토크가 더 높다는 얘기, 회전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그것처럼 또 코일의 길이와 권수에도 역시 비례를 합니다. 모두 다 지금 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코일의 길이가 길수록 모터 토크도 크다는 얘기고, 권선수가 클수록 역시 모터 토크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극수에도 비례한다는 얘기는 전자력을 가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자극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전자력을 많이 보내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 코일과 권선수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각각 코일의 자력이 이것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그가 비례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전부 다 비례란 얘기. 전류와의 관계는 비례. 역시 자극수 및 권수와의 관계도 비례와 비례 관계가 있더라. 모터의 토크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점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시 다뤘던 부분이죠. 전류계 또는 전압계. 이건 전류계 전압계가 뭐냐 하면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뭐죠? 측정하는 거란 얘기죠. 우리 멀티메타 같은 테스터를 말한 거죠. 이거 테스터에. 테스터가 전류 측정하면 전류계고, 또 뭐를 측정하면 전압을 측정하면 뭡니까? 전압계란 얘기입니다. 이 전류계와 전압계가 전자력의 응용이란 얘기죠. 모터처럼 전자력의 응용에 예다라는 얘기죠. 그럼 전류계는 어떻게? 영구 자석의 두 곡 사이에 원통의 코일을 감은, 자, 여기 지금 전류계의 모양이 지금 나옵니다. 전류계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기동 코일이 여기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용수철이 들어있고 자석이 또 가에다 이렇게 놓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구 자석의 두 곡 사이에 원통의 코일을 감은 가동 코일이 자기장 속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전류계도 어떤 전자력의 응용을 다루는 거고, 전압계는 전류계의 구조랑 같은데 가동 코일의 큰 저항이 직렬로 연결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에 흘려야 할 전류가 전압계에 많이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측정한다는 것보다는
그보다는 뭘 해주지 하면 이 여기 저항으로 인해서 뭐 그 전압계로 많이 흐르는 게 어떻게 뭐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지금 전압계에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는데 전류계는 완전히 전자력을 사용해서 어떤 그 회전시켜서 측정을 한다는 개념이 있고, 전압계는 약간의 그 전압계로 많이 흐르는 그 전류를 막아준다는 그런 개념이 있죠. 조금은 두 개가 용도에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